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제가 빠질 줄 알았죠. 자, 옐카 3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금 나안 했는데. 저희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11월 2일 네. 예,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 막 끝나고 정말 따끈따끈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화요일 밤에 옐카 야구 이야기 역사상 화요일 밤 녹화는 처음입니다. 네. 야, 그리고 그 KBSN 옵티브 중계를 막 마치고 그랬습니다. 순회 공연을 마치고 장정석 감독. 네, 자, 정신없다. 와일드카드 시리즈 한 줄로 정리하신다면. 글쎄요. 지금 갑자기 떠오르진 않은데 약간의 실망? 아. 네. 뭐 어제는 정말 가을 야구다운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네. 오늘은 굉장히 2차전은, 좀 네. 물론 뭐 양 팀의 집중력 높은 경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실망스러운 경기로 마무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키움이 져서 쟤네 키움이 져서 두산과 키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역시 5위는 힘들구나. 아. 한 번도 못 올라갔잖아요. 저는 사실 네. 어제 1차전 키움이 그렇게 이기는 걸 보면서 이제 뭔가 새 역사가 쓰여질 때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징크스 깨는 게 쉽지 아니 않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제도 사실 접전인 경기를 잡아냈고 그런데 확실히 역시 두산이다 뭐 이런 네.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길었고요. 이영규 네. 기자 짧게. 여기서 덜 짧게? 이거보다? 갖고 싶다 이정우. 좋다. 아니 저는 그 키움 히어로즈 관중석에 너넨 이정우 없지. 어, 우린 이정우 맞아요. 있다. 와, 그 응원 문구가 제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럼 뭐예요? 졌는데. 예. 사마정석에게 이정우란? 이정우 키운 남자 아니에요. 아유 정보용이지. 키워드로 저희가 오늘은 포스트 시즌 이제 프리뷰라고 쓰긴 썼지만 사실상 뭐 피무치기죠. 네, 그렇죠. 뭐 늘 하던 건데요, 뭐. 예. 한국 시리즈를 향해 도전하는 팀 이제 세 팀입니다. 2위 삼성 라이온즈, 3위 LG 트윈스, 그리고 와카 승자 두산 베어스. 코시에 가기 위한 세 팀의 키워드를 한번 저희가 꼽아 주십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네. 두산 베어스부터 갈까요? 두산이요? 와일드카드 네. 따끈따끈한 승자니까. 예. 두산은 아무래도 최원준? 저는? 최원준. 네, 최원준이 1차전 선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네, 이제 등판을 안 했으니까. 지나갔어요. 이미 어제 네? 끝났어. 그렇지. 우리 금요일 업로드거든. 네. 목요일날 시작했습니다. 두산은 뭐 최원준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최원준이 만약에 버텨주지 못하면 아마 두산이 쉽게 저는 떨어질 수 있을 1차전을 것 무조건 같아요. 잡아야 된다. 예, 최원준을 앞세워서. 예, 예. 예.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규 기자는요? 저는 박세혁이요. 박세요. 네네. 두산이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그 박세혁이 포수로 앉았을 때의 경기와 박세혁이 빠졌을 때의 경기의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사실. 1차전 중반에 박세혁이 맞아요.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2차전 초반에도 김민규 선수가 사실 공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공으로 키움 타자들의 약점을 공략해 가는 박세혁 선수의 리드 과정들이 와 이렇게 야구를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느껴질 정도로 두산이 박세혁이 있으면 뭐 어떤 조건에서 야구를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팀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예. 박세혁 선수에게는 살짝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들긴 하는데 이용규 기자가 찝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마정석. 저는 올 시즌 정말 부진을 했던 정수빈 선수. 네. 그러니까 오늘도 경기를 잠깐 중계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확실히 선두 타자가 출루만 되면 페르난데스, 박건우, 김재환, 양석환으로 이어지는 이 중심 타선이 무섭더라고요. 물론 이 LG 트윈스 선발 자원 그리고 투수력이 탄탄하지만 정수빈 선수가 출루를 해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 굉장히 뭐 좋은 그 지금의 공격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다음은 LG 트윈스입니다. LG 트윈스의 키워드는 뭘까요? 이번엔 이용균 기자부터. LG 트윈스의 키워드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마무리. 네. 네. 고우석 선수가 사실은 시즌 내내 그 유지영 감독이 약간 고우석 선수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팀 마무리는 고우석, 우리 팀 마무리는 고우석 굉장히 큰 믿음을 보여왔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9회에는 무조건 고우석이라는 공식 자체가 오히려 포스트시즌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 불펜에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뒀다라면 고우석 선수를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쓸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지금 와서 다른 선수를 마무리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9회 이후에, 그러니까 혹은 8회 이후에 어느 정도의 부담감,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실제 경기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느끼는 것과 달리 팬들이 바라보는 경기를 바라보는 내내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또 유관중이고 네네네. 사실 두산과 LG의 잠실 가을 야구이기 때문에
더 많은 팬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고우석이 올라올 때 두산 팬들의 반응 네. 혹은 LG 팬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겹치면 그 부분이 어쨌건 키가 되지 않을까. 시리즈에. 11월 4일 목요일에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이 있잖아요. 네네. 어제였거든요. 이 그렇죠. 방송 업로드 기준으로 고우석 선수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죠. 1차전인데 예. 결과는 넉넉한 점수차를 잘 막아냈을 것 같아요. 삼화정석은요? 저도 고민이 좀 깊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지환 선수의 어떤 이 공백이 굉장히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경기인 만큼 두 명의 선수를 뽑아봤는데 정우영, 고우석입니다. 결국은 불펜. 네. 그러니까 뭐 선발도 물론 탄탄하지만 이 두 선수가 길게는 3이닝 이 부분을 지어준다고 하면 굉장히 편안한 어떤 준 플레이오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두 선수를 좀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대한민국 가을 야구 최고의 불펜 운용 전문가 출신으로서 예. 정우영과 고우석을 결국은 키워드가 키플레이어네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물론- 야구는 선수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예. 이 9회, 8회 급격한 그런 위기 상황이 있지만 5, 6회를 또 어떤 선수가 할 건지 제가 볼 땐 이 두 선수 중에 당연히 정우영 선수가 우선 나가겠지만 그 타이밍 어떤 타이밍에 정우영 선수를 활용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근데 후반부에 보면 이정용 선수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결국은 정우영과 고우석 그리고 또 한 명의 뭐 필승조인 이정용 선수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네. 예. 장선아, LG 트윈스의 한국 시리즈로 가기 위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제가 시즌 전에 그 유지영 감독 이야기하면서 또 수아레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꾀도레즈 얘기했는데 예. 지금 오지환 선수가 이제 빠진 부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과연 김현수가 사실 이제 포스트 시즌만 되면 좀 잘 못 치잖아요. 그래서 김현수를 꼽을까 사실 유지영 감독을 꼽을까 하다가 저는 구본혁 선수하고 이영빈 선수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지환 선수의 공백을 메워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수비 이닝을 봤을 때는 오지환 선수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데, 그렇죠. 예, 절대적인데 두 번째로 많이 유격수로 출장했던 선수가 구본혁이고 세 번째가 이영빈이거든요. 팀 내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두 선수를 상황에 맞게 쓸 거란 말이에요. 수비는 이제 구본혁 선수가 좋은데 뭐 전체적으로 LG 트윈스의 타격 컨디션을 봤을 때는 이영빈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영빈이 확실히 타격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지영 감독이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꾀도레즈가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수아레즈 아니면 켈리 수비 쪽에 좀 치중을 준다고 한다면 구본혁 선수가 이제 나을 거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1차전을 놓치게 되면 점수가 안 나서 놓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격력을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지현 감독이 이제 1, 2차전 유격수는 이제 어떻게 기용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꾀도레즈의 선택은 네. 과연 무엇일까? 준 플레이오프는 누가 이깁니까? 피 한 번 묻히고 가죠. 예. 저는 근데 준 플레이오프는 두산이 이길 것 같아요. 네. LG 팬한테 욕 좀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올해 이제 두산과 LG가 7승 3무 6패로 두산이 앞섰거든요. 네. 근데 뭘 봤냐면 잠실 경기 타율을 봤어요. 잠실 경기 타율을 봤는데 LG 트윈스가 홈에서 더 못 쳤어. 맞아요. 그런데다가 그 LG가 자랑하는 타자가 있잖아요. 뭐 홍창기, 김현수 홈에서 더 못 쳤어. 그러다 뭐 두산 베어스 선발이 좀 약하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또 이겨냈잖아요. 키움과의 이 와일드 카드전을. 그래서 어떤 경험이라든가 어떤 또 분위기 오늘 또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항상 LG와 두산이 경기를 치르게 되면 항상 이 약간 심적으로 밀리는 쪽은 확실히 LG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준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LG가 저는 조금 더 쫓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네. 그런 심리적인 걸 이겨낼 수 있는 비법 같은 건 없습니까? 비법이요? 예. 그걸 알았으면 내가 LG 코치를 했지. 삼화정석. 자, 저는 LG 트윈스가 이길 것 같아요. 네. 뭐 우선 뭐 시즌 때도 그랬지만 너무나 이 타이트한 경기를 또 많이 했어요. 마치 큰 경기를 대비한 예행 연습을 하듯이 물론 뭐 타격 쪽에서 지표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뭐 역시 큰 경기는 아무래도 투수전이 될 확률은 높고 그렇다면 투수력이 좀 더 비교적 높고 휴식을 가졌던 LG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영레발 장인 그 모습을 다시 되찾고 있는 이용균 기자. 이거 진짜 바람이 아니고요. 냉철한 분석.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더 바람 같아. LG 트윈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켈리의 성적을 보면 항상 봄에는 좀 약해요.
근데 이제 8월, 9월 넘어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체력적인 운영 방식도 그렇대요. 그런 슬로우 스타터로서의 켈리를 생각하면 1차전은 LG가 잡고 2, 3차전 안에서도 이길 수 있는 정말 투수력이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보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 가을 야구의 느낌이 보이지만 그 점수가 나는 과정들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들을 그런 걸 고려하면 LG의 어떤 불펜진이 두산 타선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이면 4점 이내의 득점으로도 LG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이용균 기자와 3화 정석은 LG의 승리, 그리고 장승환은 LG 팬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두산의 승리를 예측했는데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 플레이오프에 먼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11월 9일 화요일에 라팍에서 처음으로 가을 야구가 치러지는데 또 제가 또 중계를 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오, 그렇군요. 예. 삼성은 누구를 바라고 있을까요? LG 바라겠죠. 두산 베어스 선수들이 라이온즈 파크 가면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승률도 그렇고 개인 성적도 완전 달라져요. 오제이를 데려갔겠어. 네.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아마 LG 트윈스가 올라오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건 100%예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요? 네. 삼화 정석도 같은 생각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표를 무시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계를 하면서도 정규 시즌 기록이나 개인 성적 이런 부분들을 제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단기전에 대한 분위기만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네.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많은 지표나 어떤 기록적인 부분을 분명히 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LG 트윈스가 올라오기를 좀 바라지 않을까요? 두산이 껄끄럽군요. 삼성 게다가 입장에서. 삼성은 그때쯤 되면 혹시 두산에 미란다 돌아올까봐 미란다 돌아와서 올라오면 진짜 피곤해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약간 걱정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이렇게 LG를 만만한 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패널 세 분이. 네. 아니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삼성 이야기로 넘어가서 삼성이 2015년 한국 시리즈 이후에 6시즌 만에 가을 야구로 돌아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그 마지막 1위 결정전 네. 그 못지않은 멋진 승부를 KT 위즈와 하기 위한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이용균 기자부터 드릴게요. 삼성의 키워드는 좌타를 막을 불펜이 별로 많지 않다. 그게 삼성 라이온즈의 좀 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뷰캐넌, 원태인이 그 좌타자 상대로 체인지를 워낙 잘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들은 좌타자에 굉장히 강해요. 근데 불펜 라인 쪽에서 왼손 라인업을 잡아낼 수 있는 타자가 많지 않다, 투수가 많지 않다는 점. 실제로 두산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좌타 라인을 좀 잡아내야 좀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투수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일단 임현준 선수는 방출이 됐고 노성호 선수 정도가 좌타 상대 성적이 좋은데 활용도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면 그 삼성이 갖고 있는 강한 우투수 불펜들 뭐 우규민이라든가 최지광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러면 경기 중후반에 상대 LG든 두산이든 좌타 라인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키가 돼요. 실제로 삼성 투수들의 좌타 상대 POPS가 0.726으로 이 가을 야구 우리 팀 중에 제일 높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삼성의 키는 상대의 좌타 라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 삼화정석은요. 삼성의 한국 시리즈로 가기 위한 키워드는 뭡니까? 제가 이야기할 내용들을 앞에서 굉장히 잘 끌어줬어요. 그래서 몽고메리 선수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원태인 선수와 뷰캐넌 선수, 백정현 선수를 선발 체제로 가면서 이 몽고메리 선수와 최채영 카드를 불펜에 대기시킬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카드를 만들어 가면 충분히 어떤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징후는 이미 시즌 막판부터 그렇죠. 보였잖아요. 보여줬죠. 예. 결국 이 피렐라 선수가 마지막에 집요하게 이 KT 1위 결정전에서 보시면 공 10개, 내 타석에서 10개가 전부 다 바깥쪽 슬라이더를 투구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전혀 대응을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준비는 돼가고 있겠지만 올 시즌 변화를 일으켰던 건 이 피렐라 선수를 빼놓고 이야기 못하거든요. 네. 분명히 어렵겠지만 이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하느냐에 또 이 삼성의 어떤 성적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타자 쪽에 이 피렐라 선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후반기에는 좀 주춤했지만 피렐라의 그 어마어마한 전반기 활약이 없었으면 삼성의 가을 야구도 없었을 거다. 그렇죠. 예. 그 지분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피렐라 예. 듣고 있죠? 예. 네. 네 차례야. 꼭 나한테만 이렇게 냉소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배잖아. 네. 저는 그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포스트시즌에 나가지 못한 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선수 개개인을 보면
그 포스트 시즌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수들이. 네. 그래서 저는 선수들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허사명 감독이 키워든 것 같습니다. 허사명 감독이 이제 2년 차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코치도 하지 않았고 전력 분석 팀장에서 이제 감독이 돼가지고 이제 2년 차기 때문에 작년 시즌에 어떤 그 좋지 않았던 부분을 올 시즌에 긍정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바꿔가면서 라이온즈 파크 개장 이후에 처음 지금 포스트 시즌을 만들었는데 포스트 시즌 경험이 일단 없잖아요. 없으면 이게 그 김태형 감독이 계속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우리 깜짝깜짝 놀랄 만한 선수 기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사명 감독이 과연 그렇게 단기전을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 없는데 과연 과감한 어떤 그 선수 기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주자 대타 뭐 마운드의 운영 이런 것들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 뭐 이게 좀 약간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2년 차에 첫 가을 야구한 감독 제가 한 분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여기요. 어떨까요? 지금 허사명 감독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마정서. 저는 뭐 여기도 준비 비슷하네. 코치도 안 아니 해보고. 그러니까요. 1년 차 때는 가을 야구 못했거든. 그렇죠. 예. 뭐 이력서를 너무 다 깔 필요는 없고요. 분명히 불안한 요소 그리고 힘든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결국 감독들은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을 얼마만큼 믿느냐의 차이예요. 예, 결국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카드들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믿음이 없으면서 교체 시점이 선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교체가 나오고 결국 그 뒤를 받쳐줘야 할 선수들도 올라와야 하는 상황에 못 올라오는 그런 좀 악순환의 어떤 교체도 분명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허사명 감독 올 시즌 이 운영을 보면 그래도 나름 지금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우선 선수를 믿으면서 과감한 결정을 한다면 의외에 굉장히 또 매끄러운 운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 FA 시장 최대어 장정석 전 감독의 말씀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아까 두산이 올라갈 거다, LG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플레이오프에서 누가 이길까요? 저는 삼성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이 LG를 이기고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삼성이 이길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정도는 저는 통과가 된다고 보거든요. 와일드카드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까지는 간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저는 체력 저하가 올 것으로 봐요. 그리고 선발 투수가 분명히 지금 두산 베어스 쪽에서는 없잖아요. 그 그렇죠. 없는 부분을 LG 트윈스와의 경기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 라이온즈가 올라가서 KT와 한국 시리즈 다시 그 마지막 그 정규 시즌 그 한 경기 넣고 한 것처럼 10월의 마지막 날. 7판 4승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 야. 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자, 이영균 기자. 네.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가 가을 야구에서 다시 만나는 게 19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네요. 2002년 한국 시리즈 이후에. 야, 이 매치업이 전설 같은 매치업이에요. 2002년도면 내가 타격왕 할 때인데. 알고 있어. 자, 수치는 3할 4푼 3리. 누가 이길까요? 삼성이 이길 것 같습니다. 삼성이 어쨌건 뭐 불펜의 힘에서 LG에게 크게 밀리지 않는 데다가 손발 싸움도 해볼 만하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은 득점을 낼 수 있는 어떤 타선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빠른 선수도 있고 그리고 때려낼 수 있는 뭐 정확한 타격을 하는 타자도 있고 그리고 한 방을 경기 흐름 바꿀 수 있는 한 방을 가진 타자들도 있고 이런 부분의 밸런스를 따져보면 LG가 올라왔을 때 보어가 제 컨디션을 찾기 전이라면 그런 찾을 수가 없고 보어가 주 플레이오프 엔트리 빠지는데 플레이오프에도 못 올라온다면 그러면 타선의 무게감은 확실히 삼성이 앞서죠. 점수를 내는 방식도 삼성이 더 다양한 걸 갖고 있고. 사바정서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 중에 누가 한국 시리즈에 갑니까? 저 역시 삼성을 좀 생각하고 왔어요. 지금 일단 옷 자체가 삼성이에요. 네, 약간 파란피가 흐르고 있죠. 저도 파란색 줄무늬예요, 사실 보면. 제대로 보면. 근데 정말 사실은 뭐 LG도 제가 앞서서 이렇게 승리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게 결국은 투수 쪽인데 삼성도 그에 못지 않아요. 원태인 선수나 뭐 뷰캐넌 그리고 백정현 선수도 그렇고 올 시즌 뭐 했던 이 선수들의 어떤 퍼포먼스도 그렇고
특히나 이 마지막 1위 결정전의 이 원태인의 모습 정말 저는 기대가 또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수력에서 물론 불펜 쪽에선 좀 밀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앞서 제가 키플레이어로 뽑았던 어떤 몽고메리 선수나 최채은 카드 뭐 마지막에는 최채은 카드를 8회 쓰면서 성공을 거뒀거든요. 네. 결국 마지막 또 마무리 오승환이 버티고 있고 그렇다면 균 기자가 이야기했던 공격력에선 조금 앞서는 모습이거든요. 경험 많은 또 오재일 선수가 중심에 포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삼성이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재일이 드네요. 가을에 무섭잖아. 맞아요. 근데 가래 무섭죠. 네. 근데 오재일이 그 NC와의 한 경기 4홈런 이후에 전체적으로 포스트 시즌 타율이 2할 때 초반밖에 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2할 8년 2할 8. 아니 네. 2019년 한국 시리즈 MVP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포스트 시즌 타율이 2할 때 초반밖에 안 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임팩트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임팩트야.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때렸기 때문에 오재일이 가을 야구에 굉장히 잘 쳤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신 거예요. 예, 올림픽에서 오재일, 치는 거죠, 오재일 올림픽에서. 선수 폄하멘트. 오재일 선수 아니 폄하멘트. 평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전체적인 성적을 말씀을 예,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알았다고요. 예. 이제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 한국 시리즈가 될 거다라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자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 있는 KT 위즈 정규 시즌 KT 위즈 사상 첫 우승 일단 축하 한번. 이거는 그렇죠. 인정해야죠. 예,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그리고 우승을 예측했던. 저하고 정우영 캐스터만 맞췄잖아요. 네. 여기서 정우영이 꼭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없어요. 아니 KT 우승을 얘기한 사람 두 나도 명밖에 속으로 없어요. 생각했어요. 거짓말하지. 아니, 아니, 정우영 제가- 캐스터하고 저는 바깥으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속으로 제가 생각하니까. 증인이에요. 네. 어.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KT인데 막 이러면서 왜 내가 그러세요, 야, 진짜. 역시 진짜라니까요. 했다니까. 네, 했어요. 알았어요. 네. 한 3차례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아 진짜 야, 그거 하나 우영아, 맞췄는데. 우영아, 야, 인정한다. 예. 자, KT 위즈가 사상 첫 정규 시즌 우승을 했잖아요. 뭐 KT 위즈가 워낙 시즌을 잘 치렀고 KT 위즈가 한국 시리즈까지 잡기 위한 이 가을 야구의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한 키워드 무엇입니까? 그냥 장신아. 저는 방망이라고 봐요. 방망이. 네, 그냥 방망이 못 치면 전 진다고 봐요. 근데 KT즈가 중요한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 정규리그 우승을 의식하기 맞아요. 시작한 순간부터 방망이가 안 맞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런데 사실 타이브레이크 경기까지도 사실 안 맞았죠. 안 강백호 선수 이거 맞았죠. 없었으면 네.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잖아요. 네, 예. 그런데 2주간 이제 휴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망이라는 게 휴식을 취한다고 힘이 있다고 해서 맞고 잘 맞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결국에는 선수들이 이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정규리그보다 훨씬 더 컨디션이 좋은 투수들을 만나게 되면 방망이가 더 안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KT 위즈는 마운드에 어차피 좋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방망이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겠죠. 마운드는 끝내주죠, 진짜. 그렇죠. 네. 방망이. 자, 볼펜 떨어뜨리면서 지금 긴장을 나타내고 있는 이용균 기자. 예. KT의 우승 키워드는 뭡니까? 1번 타자. 네, KT의 1번 타순의 팀 OPS가 0.654로 리그에서 9등밖에 안 돼요. 정말 마운드의 힘으로 팀을 시즌 내내 이끌어왔고 사실은 지난해 조용호 선수가 1번 타순에 되게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올 시즌 뭐 그 부분이 좀 부진했고 그래서 지난해 조용호와 올해 조용호는 다른 선수 많이 차이가 같죠. 나요. 예. 그래서 시즌 막판에도 그러니까 좀 그 가을 야구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광철 감독이 김민혁도 써봤다가 뭐 황재균도 써봤다가 뭐 배정대도 써봤다가 여러 가지 카드를 실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위 결정전에 조용호 선수가 다시 나오기는 했는데 과연 1번 타순에서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KT 타선의 되게 핵심 키워드일 것 같아요. 1번 타자가 살아나가요. 어쨌건 강백호가 살아났거든요. 그게 키가 될 것 같아요. KT 위즈는 1번 타자가 키가 될 거다. 삼화정석.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좀 예상할 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김 기자가 MVP를 뽑았던 강백호 선수. 느낌이 강백호 선수가 정말 이상하리만큼 미친 그런 활약을 좀 펼칠 것 같아요. 한국 네. 시리즈에서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1위 결정전을 보면서 강백호 선수가 이 포효하는 그런 모습을 모두가 목격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 있을 텐데 확실히 이 멘탈 자체가 뭔가 확실한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설명이 좀 힘든 뭔가를 가지고 있는 선수 같고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도 분명히 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국 시리즈 피묻히기는 좀 오늘은 좀 이색
공식적으로 이거 해본 분이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미디어 데이 때 몇 차전까지 갈 것 같습니까? 손가락 펴는 거 해봤잖아. 느낌 네, 아니까. 해봤죠. 네. 한국 시리즈 지금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의 한국 시리즈를 세 분 모두 예상을 했는데 그 삼성과 KT의 이 사상 첫 가을 야구 만남, 이 매치업 몇 차전까지 갈 것 같은지 손가락을 통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이기는 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몇 차전까지 몇 차전까지 갈 갈 것만? 건지. 자, 하나, 둘, 셋. 7, 6, 6, 5. 아, 7. 진짜 오짜 한 거. 예? 무슨 아니. 아니 KBS가 5차전 중계거든요. 자기 콜냈잖아요. 내가 이런 사신 방송해도 됩니까? 아니 그거 3년 연속 했으면 됐지. 또 하려고 그래요? 욕심쟁이. 오. 아니, 아, 개인적인 진짜. 욕심이 아니라 네. 애사심의 발로. 7차전까지 갑니까? 네? 저는 7차전까지 간다고 봐요. 정말 재미있는 시리즈가 될 것 같고 예. 매 경기가 팽팽한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야, 7차전까지 간다. 네. 삼화정석 6차전. 손가락을 6개를 피긴 했는데 이상하게 그 5개의 눈길이 가네요. 왜 그러냐면 최근 몇 년간 마지막 방송을 또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도 5개로 바꾸겠습니다. 예. 네. 장순아. 저는 6차전으로 본 게 일단은 양팀 선발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냥 좀 길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전에 끝날 만한 투수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투수들은. 그래서 방망이들은 생각보다 두 팀 다 못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친다는 표현이 왜 못 친다고 표현을 하냐면 상대팀 투수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못 친다고 이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4차전, 5차전에서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승은 누가 합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자, 그럼 겁난다. 이용균 기자. 예. 7개 끝에서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요? 저는 삼성 우승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이게 뭐 두 팀의 실력 차라기보다는 제도가 바뀐 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플레이오프가 5판 3승을 치르게 되면 이게 팽팽한 경기 끝에 올라와서 어느 정도 지쳐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 플레이오프가 3전 2선수제로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삼성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다른 투수력의 소모 없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적당한 워밍업, 긴장감을 만들어진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KT가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조건이 삼성에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오늘 저희가 상당히 많은 피를 묻혔는데 이용균 기자의 예측이 얼마나 많이 틀릴지를 바라보는 것도 오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살짝 드리면서 삼화정석 누가 우승합니까? 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었고요. 우선 저는 뭐 파란색을 입고 왔고 네. 사실 오늘 삼성 쪽 생각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양팀 뭐 KT 지금 1위로 마무리를 하고 올라가는 있지만 앞서 규 기자가 이야기한 생각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왔어요. 이 제도 자체가 지금은 무리가 아닌 한 바퀴의 선발 로테이션이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3차전까지 가더라도 예. 예. 뭐 1선발을 못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날짜상으로 1선발이 바로 2차전 네, 나가요. 바로 또 들어갈 수가 있단 4일 말이에요. 휴식 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래서 어떤 그런 제도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리그 전체적인 그런 운영 방법이 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잘 타서 분위기만 이어간다고 하면 삼성 역시 뭐 좋은 선발진을 또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오늘 코디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삼화정석의 삼성 우승 예언이었고요. 장선아는요? 저는 KT로 갈게요. 네. 그냥. 아니 앞에 다 삼성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니 밸런스가 아니라 아니 네. 그냥 아니, 냉정하게 근데 이렇게 될 것 같다. 정규리그 이제 우승팀이 확실히 그 한국 시리즈에 우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선발 그리고 이제 뭐 중간 마무리도 사실 김재훈, 오승환 따지고 보면 오승환 선수가 조금 위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마운드도 저는 51대 49라고 봐요. 예, 어느 팀이 51, 49는 모르겠지만 거의 백중세거든요 마운드는. 그럼 거기 방망이 차이인데 방망이는 확실히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KT가 워낙 이제 9월 이후에 맞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1위를 했다는 일단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고 그동안 이제 휴식을 취했다는 이 부분 확실히 그 한국 시리즈 아래에서 올라온 팀들 그리고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힘 대 힘으로 붙었을 때
못 이기겠다 이야기를 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민병헌 선수에게도 예전에 한번 들어봤고 그 이후에 많은 선수들한테 들어봤는데 확실히 먼저 가서 기다릴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한국 그 KBO 리그의 포스트 시즌 제도라고 말을 해서 저는 그래도 KT가 저는 한국 시리즈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열카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야구장을 빛내는 건 홈런도 강속구도 아니고 역시 팬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시작. 바람만 불면 저런다니까. 진짜 선거책 아니랄까 봐. 야, 근데 진짜 정말 곧 팬들이 출마할 것 오니까 같아. 좋더라고요. 예. 왜 멋진데? 하지만 킹정.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짜. 위기는 곧 기회다. 정신 차리자. 아, 제가 사실 오늘 경기는 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팬들의 어떤 흥미도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시즌 마지막에 사실 그 1위부터 7위까지가 또 결정이 되고 타이브레이크 경기까지 그리고 와일드카드 1차전까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팬들이 아직까지 야구를 놓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팬들이 기회를 한 번씩 더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야구에 종사하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현장에 있는 선수, 뭐 감독, 프런트 모두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화정석의 한 줄이요. 정말 멋지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 시즌 이 KBO 리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멋진 그런 한국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고 앞선 준피오 플레이오프 정말 박진감 넘치고 또 김 기자가 이야기했던 팬들이 정말 꽃을 피워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운동장에서 뛰는 이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힘은 들겠지만 마지막까지 멋진 경기력으로 멋진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팬들과 다시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 가을 야구 팬들의 마음속에 길이 아로새겨질 그런 멋진 야구를 우리 선수들이 보여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열카 야구 이야기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끝난 날 밤에 보내드릴게요. 예. 예.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할까? 고맙습니다. 삼화정석 장슬학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